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한 주를 여는 월요일입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내려 다소 눅눅하게 느껴지는 아침인데요. 오늘과 내일도 비 소식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예상 강수량 강원 내륙과 산지에 5에서 30mm, 동해안에는 5에서 10mm이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오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예보돼 있는데요. 야외 활동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와도 더위는 주춤하지 않겠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 29도 안팎 예상됩니다. 습도와 불쾌지수가 높아서 몸과 마음의 건강 모두 잘 챙기셔야겠고요. 비가 그치는 수요일부터 30도를 웃돌면서 더 더워질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입지 적정성 심의를 거치지 않아 현재 지방으로 이전해야 할 상황에 놓인 재외동포청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원주에 유치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소식 광문근 원주시의원 연결해 알아봅니다. 원주천의 옛 이름이 봉천내라고 하죠. 원주 도심을 가로지르는 봉천내에 터를 잡고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지역을 소재로 한 창작극 소식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평창군이 2025년 지역특화 청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지역 내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죠. 6월 16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에 따르면 이달 강원도 아파트 입주 전망은 66.6포인트로 전월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다음 달 시행되는 정부 대출한도 축소 정책이 아파트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 드론 등을 이용해 항공 방제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진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항공기나 무인 동력 비행장치를 이용해 농약을 살포하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입니다. 미신고 방제업자에 대해서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북과 전북 등에서 급식으로 나온 빵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 학교 급식에도 해당 업체에 빵이 제공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달 중순 문제의 제조회사가 만든 빵 800여 개가 강원 4개 학교 급식에 제공됐지만 복통이나 구토 등의 특이 증상을 보인 학생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빵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며 빵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게 5천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강원도 내 초중고 재학생 가운데 희귀질환관리법에서 정한 질환에 걸린 학생인데요. 지원 규모는 학생 1인당 100만 원씩이며 약제비나 입원비, 검사비 등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재외동포청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원주에 유치하자는 의견이 지난주 원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제안됐는데요. 원주시의회 광문근 의원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광문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10일 제258회 원주시 의회 정례회에서 재외동포 협력센터의 원주 이전을 제안하셨죠. 네, 자세한 소식 들어보기에 앞서서 먼저 재외동포 협력센터가 어떤 기관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재외동포청 산하기관인데요. 우리나라 동포가 그 세계 전역에 한 708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이 재외동포분들과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중심 플랫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그 재외동포를 위한 연수나 교육, 문화 교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높이고 대한민국과의 유대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인데요. 재외동포청에서 이 센터를 통해서 그 한민족이라는 공동체 인식을 증진시킬 차세대 동포들을 많이 육성하기 위해 만든 전담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년도까지는 재외동포재단이라고 불렀었습니다. 네. 네, 센터가 어떤 기관인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재외동포 협력센터는 지난 2023년 6월에 서울 서초구에 문을 열었는데 지방 이전 대상으로 언급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입지 선정 당시에 그 국유재산법에 따른 그 입지 적정성 심의를 거쳤어야 했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외동포 협력센터는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고요. 네. 저희 원주에는 기회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재외동포 협력센터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서울에 있는데 지방분권 균형 발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를 할 경우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입지를 고려한다고 규정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이 법에 의해서 결성된 지방시대위원회라는 곳에 심의를 거쳐서 소재지를 선정 심사를 해야 하는데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으로 이전은 어려운 것이 되는 거죠. 지방 이전은 확정된 것과 다름이 없고 위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우리 원주에는 기회가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주가 재외동포 협력센터 이전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우선 첫째로 그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연계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 등 그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은 모두 그 재외동포들에게 복지 대상 또 관광 콘텐츠와 연계해서 관심도가 높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네. 둘째는 우수한 교육 인프라인데요. 원주 소재의 그 여러 대학들이 협력과 연계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갖가지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나 국제 교류 사업을 한다면 지방대학의 재활 노력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도권과 접근성과 그 안전적 정주 여건인데요. 원주는 그 KTX 등 우수한 교통망을 통해 그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 그 정주 인프라가 좋다는 겁니다. 이미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정주 여건이 구축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강원특별자치도와의 그 전략사업과 연계입니다. 그 재외동포청의 교육, 문화, 홍보 기능을 지금 실현하는 데 있어서 원주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그 연계를 하면 그 정책 실험지로 매우 적합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원주의 그 뒷배가 될 것이다 이런 건데요. 강원특별자치도의 전략 사업과 교착점이 많다는 것은 참 좋은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민과 행정의 수용성이 그 뛰어난데 이미 그 원주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와의 협의 경험도 축적돼 있고 또 기관 유치 이후에 정책과 운영 면에서도 행정 안정성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원주가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총 5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공공기관과의 연계 가능성, 우수한 교육 인프라, 그리고 수도권과의 접근성,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 정례회 발언에서도 원주 혁신도시 내 기존 공공기관과 지역 내 대학과의 협업 가능성을 언급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좀 함께 추진할 수 있을지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 재외동포협력센터의 기능을 보면은 단순히 그 한 행정기관의 의전의 의미를 좀 뛰어넘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상 자체가 한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나 국의 거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도시지만 그 공공기관이 많은 혁신 도시가 있고 또 대학교가 여러 개인 원주시는 외국인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시각에서 보면 더 없는 최적지로 보일 것 같다는 겁니다. 그 정보의 공유도 좀 쉽고 기능적, 정책적 시너지 창출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 보일 것이고 확장성도 더 커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뭐 자세하게 좀 말씀드린다면 연세대 미래 캠퍼스, 상지대, 강릉, 원주대 등과 연계해서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그 장기 또는 단기 연수, 인재 양성 프로그램, 청년 국제교류 사업 등 교육 협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그 원주 소재 관광공사 등 그 공공기관들이 지속 가능하게 연속성을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그러면 아주 금상첨화가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실제로 그 인천대에서는 그 재동포협력센터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차세대 동포 우수 인재 유치 사업에 좀 나섰는데요. 만약에 이게 우리 원주시에서 같은 사업을 한다고 보면 원주시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가시적 성과가 훨씬 더 크다고 저는 보는 거죠. 예, 지역 내 대학들과의 협업을 대표적인 예시로 들어주셨고 긍정적인 부분, 기대되는 효과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밖에도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원주에 유치가 된다면 어떤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다분히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요. 그 원주에 센터를 유치하게 되면 저희가 보기에는 재동포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이제 인재 육성에 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센터 운영에 따라서 이제 고용 창출 및 관련 산업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재외동포와의 교류 협력 강화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매우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교육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간 인재가 원주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주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원주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외국의 그 동포와의 인연을 맺는 계기도 좀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도 재동포협력센터를 통해서 홍보나 매출에 영향을 받는 기업이 있다면 당연히 원주 쪽으로 이전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파급 효과가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네. 원주로 왔다 간 외국인 분들이 원주를 잊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럼 재외동포협력센터 유치를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재외동포협력센터 유치를 위해서는 원주시 집행부가 전담 TF를 좀 구성도 좀 하고 가능한 그 이전 부지도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또 지역 대학 및 그 공공기관과의 그 이전을 위해서 협력 체계도 구축해야 할 것 같고요. 지역 출신의 그 중앙부처의 인재들을 좀 총동원을 좀 해서라도 이전과 관련된 유관부처에 공을 들여봐야 되겠죠. 물론 시의회도 중앙정부와 협의하는데 동참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전반적으로 다들 애를 쓰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오늘 이야기와 관련해서 지역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청해 듣겠습니다. 네, 그 공공기관 유치는 그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그 협력해야 하는 것인데요. 지금 원주시는 그 불경기를 타개해야 되는 커다란 과제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공기관 이전이 그 효과가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캠퍼스도 활력을 찾을 것 같고 센터의 이전을 통해 지역 경기까지 되살아났으면 하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거고요. 외국의 동포들과 연계된 인재 인프라를 구축할 계기도 되고 교육, 문화, 관광 도시로 또 원주시가 인식되어서 동포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까지 좀 많이 그 기여를 해서 원주를 많이 찾는 그런 그 여건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재동포협력센터가 앞으로 원주시의 그 커다란 방풍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오늘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주시의회 광문근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7분입니다. 원주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연극인 봉천내 사람들 만두 전성시대가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원주 어울림 소극장에서 진행되는데요. 관련 내용 추인혜 리포터와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연극이 준비됐다고요. 어떤 연극인가요? 네, 원주에서 활동하는 극단 시어터 컴퍼니 웃기가 있는데요. 창작 연극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원주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연극을 선보여 왔습니다. 네. 올해는 원주 문화재단의 지역 브랜드 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지원을 받아서 제작된 작품인데요. 이 봉천내는 지금의 원주천의 옛 이름입니다. 원주의 도심을 좌우로 두고 흐르는 이 봉천내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토착민 가족과 이주민 가족이 함께 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정겹고 소소한 감정들을 이야기로 만들어낸 따뜻한 연극인데요. 연극 내내 음악과 노래가 함께하는 음악극이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네. 지난해에는 쇼케이스 형식으로 이 공연을 선보였는데 이틀 내내 객석이 만석이었고 반응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연극의 주제와 의미에 대해 시어터 컴퍼니 웃기의 주인공 역할을 맡은 배우에게 들어봤습니다. 봉천내 사람들 만두 전성시대의 만두 역할을 맡은 윤상돈입니다. 저희 봉천내 사람들은 원주의 원주천, 그러니까 이제 옛 이름 봉천내를 중심으로 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주민하고 토착민들이 만두소처럼 원주라는 만두피에 쌓여서 따뜻한 만두처럼 원주 시민들이 따뜻함과 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그리는 작품입니다. 저희 일단 시작이 엄청 신나는 음악으로 시작을 하고요. 중간중간에 음악극이니만큼 음악과 안무가 들어가고 또 배우들의 연기도 섬세하게 들어가서 그 점이 관객분들에게 좀 호응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노래로 가득 찬 음악극이라고 하니까 공연을 보는 색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관람 포인트도 짚어주시죠. 네, 이 극단 시어터 컴퍼니 웃기는 지역 브랜드 지원 사업에 선정된 뒤에 시민들과 함께 희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고요. 또 이 봉천내 사람들 연극으로 지난해 쇼케이스를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이후에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더 짜임새 있고 퀄리티 높은 공연으로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쇼케이스는 50분 공연이었는데 이번 본 공연은 80분 으로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와 또 신나는 노래와 안무로 가득 채웠다고 하는데요. 특히 가족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 두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룬 연극인데 주인공 아들인 만두로부터 시작되는 이 사건들 사이에서 가족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정 포인트들이 많아서 이 감정선을 따라가면서 공연을 즐긴다면 관람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등과 어깨를 내주고 함께 살아가는 원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만두 역할을 맡은 배우에게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본 공연은 80분으로 늘려서 쇼케이스 때 비어있던 부분들을 속이 꽉 찬 만두처럼 배우들의 이 섬세한 연기랑 신나는 노래와 안무를 더 많이 추가를 해서 꽉꽉 채워 넣었습니다. 아마 한시도 지루할 틈이 없는 공연이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오셔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창작극을 위주로 계속 공연 계획이 있습니다. 시어터 컴퍼니 웃기고요. 원주를 연고로 두는 극단이고 대부분의 공연을 창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연을 보시는 관객분들은 세계 최초의 관객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봉천내 사람들 이후로 생존보험이라는 작품도 준비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원주 시민들과 관객분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연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번 공연은 다음 주 화요일인 24일부터 29일까지 6일 동안 중앙로에 위치한 원주 어울림 소극장에서 진행되는데요. 평일은 저녁 7시 30분, 주말엔 오후 4시에 공연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원주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연극 봉천내 사람들 만두 전성시대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평창군이 2025년 지역특화 청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는데요. 지역 내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평창군청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평창군청 전혜순 경제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평창군청 경제과장 전혜순입니다. 예, 우선 자세한 소식에 앞서서 이번에 평창군에서 선정된 2025년 지역특화 청년사업 이 공모의 취지에 대해서 알려주실까요? 네, 2025년 지역특화 청년사업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과 재단법인 청년재단이 주최하고 중앙청년센터, 강원청년센터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청년센터가 지역 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평창군은 민선 8개 공약으로 2024년 1월 1일에 청년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역 청년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청년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평창군이 이번 공모 선정으로 추진하게 된 프로젝트의 사업명이 평창 취미 실험실이더라고요. 흥미로운데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게 되나요? 평창군의 고유 자원인 목재, 로컬 식재료 그리고 문화 자원을 주제로 취미 클래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역 공방을 활용한 목공 체험, 로컬 식재료를 활용한 베이킹, 지역을 담은 드로잉 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평창 취미실험실은 지역 청년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관심 있는 청년들이 수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취미 클래스가 청년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비슷한 관심을 갖는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생활에 관심이 있는 지역 내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평창 취미실험실에 참가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저희 평창군의 청년 기준은 평창군에 거주하는 18세부터 49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대상이 되는 청년들이 취미 클래스에 이제 신청할 수가 있고요. 특성상 소규모로 진행될 예정이고 클래스별로 5명 정도로 모집해서 클래스를 각각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업이 청년지원센터에서 기획하고 추진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청년지원센터에서 지역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돼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소개해 주시죠. 지난해에도 저희 지역특화 청년사업에 올해 2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예. 작년에는 저희가 로컬 안에서 행복한 청년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작년 프로그램은 청년 네트워킹 과정, 로컬 크리에이터 초급 창업 과정, 그리고 평창 바로 알기 투어로 구성되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로컬 크리에이터 초급 창업 과정은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5회차로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예. 창업 아카데미,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실제 사업 모델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교육부터 탐방까지 모든 청년들의 수요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참여 청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도내 대다수 지역에서 다 그렇지만 청년층 유출이 인구 정책의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평창군의 청년층 인구 증감세 현황은 좀 어떤가요? 저희가 평창군 역시 도내에서 대부분 지역과 마찬가지로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평창군이 청년지원센터를 개소한 이래 청년 고용률이 2023년에는 40%에서 지난 2024년에는 55%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데요. 네. 이건 맞춤형 청년 정책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평창군에서 그만큼 다양한 인구 유입 대책을 세워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덕분에 그래도 희망이 보입니다. 네. 지역특화 청년사업 외에도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한 평창군의 지원 정책이 있다면 끝으로 소개해 주시죠. 예, 평창군은
올해 제1차 평창군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역 사회와 청년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청년 자격증 취득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 또 청년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창업 지원 등 기존 시창업과 지원과 더불어서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또 제2회 청년의 날 행사와 더불어서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청년 화합 행사를 9월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특별히 로컬 식재료를 활용해서 청년 로컬 푸드 레시피 공모전을 또 9월에 청년의 날 기념 주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평창군은 청년 창업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입문반, 심화반을 진행해서 3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또 맞춤형 컨설팅반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앞으로도 계획하신 사업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창군청 전혜순 경제과장이었습니다. 6월 16일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조원제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